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부터 해주실까요? 네, 저는 국제경제부 고대영 기자라고 하고요. 지난달부터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쿠데타 시위랑 국제사회 동향을 좀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영 기자님께서는 이제 미얀마 상황에 대해서 이제 계속 기사를 쓰고 계신데 주로 어떤 기사를 쓰셨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하루하루 이제 사상자가 얼마나 집계됐는지를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현지에서 취재가 좀 많이 어렵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유엔을 비롯해서 국제기구가 어떻게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중점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어제도 이제 시위대 이제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들었는데 현재 미얀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현지 언론에 따르면 양곤, 그다음 만달레이가 굉장히 큰 도시인데 그 도시에 하루에 각각 수만 명씩 지금 집결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토요일 기준으로 집계를 했을 때는 한 97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고 했는데 어제 하루에만 또 38명이 추가로 사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00명이 훌쩍 넘는 상황이고 지금 경찰에 체포된 수만 해도 2,100명이 넘습니다. 이달 초에 양곤 지방경찰청 특수부대에서 정보과에 있던 한 고위급 인사가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의 정보를 좀 수집을 해서 보고를 하는 역할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핵심 인물이죠. 더는 못하겠다고 고백하고 지금 시위대에 합류를 한 상태예요. 그리고 일선의 경찰들도 도저히 이제 사격이나 이런 지시를 응하지 못할 것 같아서 인도로 넘어간 경우가 있어요. 도망을 간 거죠. 인도 국경 넘어갔는데 최근에 인도 정부가 다시 돌려보냈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조금씩 균열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이렇게 시위에 나서는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근본적으로는 이제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거죠. 왜냐하면 53년 동안 군부가 지시를 하면 그에 따라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2015년에 아웅산 수치 여사가 국가 고문이 되면서 이제 문민 정부가 처음 들어선 거예요. 이제 자유를 느낀 지 5년밖에 안 되는데 다시 돌아가게 생긴 거예요. 53년 동안 겪었던 걸 다시. 그러다 보니까 일단 반발이 큰 것 같고요. 모든 시위가 그렇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활발하진 않았어요. 조금씩 용기를 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집에만 있다가 옆 사람도 가는데 나도 가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군부가 사실 미얀마에서는 엄청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굳이 이렇게 쿠데타까지 나설 이유가 있었을까? 약간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문민정부 일기 때는 5년을 참고 다시 이제 총선이 됐는데 또 진 거예요.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 연임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군부 정권도 이렇게 되다 보면 정말 걷잡을 수 없겠다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초장에 좀 반전을 꾀하려고 지금 이렇게 쿠데타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국제사회 얘기를 해보면 사실 유엔에서도 최근에 성명서 그렇게 내긴 했지만 좀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까요? 일단 이번 쿠데타가 이제 결국은 정치 이념 간의 대립이잖아요. 이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대립인데 전 세계에서 보면 일단 미국과 중국이 떠오르죠. 두 이제 패권 다툼의 일환일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이 섣불리 일단 나서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유엔 같은 경우에는 국제 기구 중에서는 가장 유명하죠. 하지만 그 안에서 이제 안전보장이사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보면 이제 상임 이사국이 5개가 있어요. 근데 그 5개 국이 모두 만장일치를 해야 뭔가 법적인 집행력을 좀 구사할 수 있는데 거기에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껴있거든요. 근데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계속해서 미얀마 사태에 개입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내정 간섭이기 때문에 그냥 냅둬라, 그냥 알아서 하게 이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는 거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사실 국제법이라는 게 좀 애매한 구석이 있어요. 국내법이 우선이냐 국제법이 우선이냐라고 했을 때 좀 민주적으로 발달된 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국제법도 같이 이제 통용을 하고 다른 나라랑 섞이기 위한 그런 제스처를 취하는데 좀 군부 정권이 오랫동안 집권한 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내법이 좀 우선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국제사회가 지금 좀 미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미국이나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경제 제재를 한다고 했잖아요. 미얀마 경제 제재를. 근데 이게 실제로 군부의 진압을 막는 데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 국제사회에서 병력을 파견해서 거기 주둔을 하고 막 직접적으로 막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그동안 맺었던 자금줄을 끊는 거죠. 실제로 쿠데타가 2월 1일 날 벌어졌는데 한 이틀 후인가 미얀마 군부가 미국에 예치된 계좌 10억 달러를 빼려다가 걸려요. 그걸 보면은 지금 군부가 가장 중요한 게 자금줄이라는 거를 좀 알 수 있겠죠. 벌써 그게 1조 원이 넘잖아요. 10억 달러면. 유럽연합 경우에도 2억 유로에 달하던 투자 펀드가 있었는데 그걸 끊겠다고 했고 이 두 집단이 지금 경제 제재를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여러 나라들이 지금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지금 계속 속속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좀 중요한 게 뭐냐면 미얀마 현지에서 산업 노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노조들이 지금 파업을 강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은행이랑 상점 대부분이 체점을 했다고 해요. 그럼 일단 내수 경제도 죽고 해외에서 들어오던 달러도 지금 막혔기 때문에 물론 시민들이 힘들겠지만 군부 입장에서 더 난처한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이제 한국의 시민들이 이제 미얀마 민주화에도 관심이 많더라고요. 이제 5.18 이런 예전 이제 과거가 있으니까 기자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이제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이번 쿠데타를 지켜보면서 그나마 한 가지 긍정적인 점을 꼽자면 SNS가 이렇게 활발한 시대에 벌어졌다는 거거든요. 저희 뭐 광주 민주화 운동 때는 정말 이 소식이 해외로 나가는 것부터가 문제여서 고생을 하고 그런 게 영화도 많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현지에서도 계속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계속 전파를 하고 있어요. 군정에서 계속 이제 인터넷을 차단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도 어떻게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네티즌 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다른 나라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고 좀 이런 거 사실 알려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홍콩도 그렇고 미얀마도 그렇고 한국이 민주화의 약간 상징적인 존재가 됐어요. 그런 걸 볼 때 정말 이들이 우리한테 거는 기대가 꽤 크다고 생각해요. 물질적인 지원을 바라는 게 아니더라도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80년대 그런 항쟁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교과서로만 접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뭐 미얀마, 홍콩 이런 데서 지금 갑자기 머리에 총알이 날라와서 사망하는 걸 지금 보고 있거든요. 저도 사실은 되게 당황스러워요, 사실은. 그리고 제가 제 기사를 SNS에 공유를 하면 막 미얀마 분들이 엄청나게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고 도와달라는 메시지가 새벽에도 계속 와요. 진짜 살 떨리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 보도 말고는 없기 때문에 그 점이 솔직히 좀 되게 고통스럽고 네, 울컥하네요. 미얀마 사태가 좀 더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